우리가 오늘은 진도를 많이 나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문제를 많이 푸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개념을 확실하게 갖고 가는 날이에요. 오늘은 이게 이제 안 되면 미분 파트는 이제는 적분 파트까지 어떻게 보면 힘들어질 수가 있는 거고, 얘가 안 되면 이제 여러분들 이과생들은 미적분을 배워야 되잖아. 그렇지? 미적분의 미분 파트는 그냥 버린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얘가 안 돼. 근데 얘를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배웠던 건 극한을 배웠고, 극한을 이용한 풀이를 배웠잖아. 연속인 거를 확인할 때 극한의 풀이를 이용한다. 미분계수를 구할 때 극한을 이용한다. 풀이를.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극한은 끝났고, 그 다음에 뭐 했어? 미분계수 구하는 방법이 극한을 이용해서만 구하는 게 아니라 미분 공식을 이용해서도 미분계수를 구할 수 있다. 그럼 미분 공식은 미분계수를 구하는 함수식을 찾는데 사용된다 라는 게 우리가 배운 거야. 그 다음에 그 미분계수를 이용해서 무엇을 계산했었다? 도함수의 활용 파트를 가서 접선의 방정식을 찾을 수 있었다. 왜? 미분계수라는 건 다른 말로 우리가 배운 미분계수라는 건 실질적으로 극한 값을 이야기하는 거야. 어떤 식의 극한 값이야? 기울기 구하는 식의 극한 값이잖아. 즉 y는 fx라는 함수식이 주어졌을 때 이 함수식에 있는 임의의 두 점을 잡는 거지. 그러면 한 점을 a, fa라고 할 수 있고 또 다른 한 점을 b, fb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이 함수에 있는 임의의 두 점을 갖고 무엇을 찾는 거야? 기울기를 찾았지. 우리 기울기 구하는 공식은 b-a분의 fb-fa였으니까 이 기울기 구하는 공식에 무엇을 취한 거야? 극한을 취해준 거야. b가 a로 갈 때.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미분계수 f'a라고 얘기를 한다. 즉 기울기 구하는 공식에 극한을 취해서 나온 값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극한값이지. 그치? 그거를 미분 파트에서는 뭐라고 부른다? 미분계수라고 부른다. 어떤 건지 알겠지? 자, 그게 되는 거고, 자 그럼 얘를 극한 파트에서는 미분계수를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 우리가 지금 기울기라고 얘기했지만 극한 파트에서는 얘를 뭐라고 한다고 했지? 평균 변화율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어. 그럼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취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극한 파트에서는 순간 변화율이라고 얘기를 해. 이거를 함수 파트에서는 뭐라고 얘기한다? 기울기 구하는 공식이잖아. 그럼 기울기란 말이야. 근데 뭐? 한 점에서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미분계수라는 말은 어떻게? 미분 파트에서는 미분계수라고 불러. 근데 극한 파트에서는 순간 변화율이라고 부르고 함수 파트에서는 접선의 기울기라고 부르는 거야. 나를 너희들은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우리 아들은 아빠라고 부르고 우리 와이프는 야라고 부르고 나라는 사람은 똑같은데 대상에 따라서 불리는 게 틀린 거잖아. 얘도 이거의 값은 똑같이 나오는데 얘를 미분 파트에서는 미분계수, 극한 파트에서는 순간 변화율, 함수 파트에서는 접선의 기울기라고 부른다는 거지. 값은 똑같은데. 그치? 이것을 이용하는 극한을 이용해서도 무엇을 찾을 수 있고 미분계수를 찾을 수도 있고 우리는 무엇을 이용해서도 미분 공식이라는 걸 이용해서도 이 미분계수를 찾았잖아. 근데 미분계수를 어떻게 했어? 쟤는 값이잖아. 극한 값. 계산한 결과지. 이 계산한 결과가 나오는 함수를 찾는 거지. 무엇을? fx라는 처음 주어진 함수를 어떻게 하면 어떻게 연산을 해서 식을 만들면 거기에 x값을 넣으면 미분계수가 나오는 식이 되느냐. 그걸 우리는 공식을 통해서 찾는 거지. 여기서 대표적인 첫 번째가 뭐예요? x의 n제곱을 미분해주면 어떤 값이 나온다?
n 곱하기 x의 n-1제곱 된다라는 거. 당식에서 제일 많이 쓰는 미분 공식인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러면 조금 더 편한 거. 뭐? 고배 미분. 즉 y는 fx 곱하기 gx 꼴로 이렇게 고배 미분, 고비로 되어 있다면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에 더하기 이번엔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이 된다. 하나씩 미분된다고 얘기해 줬어 지금. 그치? 얘가 고배 미분인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엇이야? 합성함수의 미분이었지. 즉 y는 g 안에 fx가 들어가 있을 때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 y''은 우선 밖에 거 미분해주고 곱하기 안에 거를 미분한 값을 해주면 된다. 이게 우리가 사용되는 미분 공식의 전부예요. 이걸 이용해서 무엇을 찾는 거야? f'x라는 식을 찾는 거지. 그 식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도함수라고 얘기한다고 했네. x를 넣어서 나온 값이 미분 계수가 되는 함수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자? 도함수라고 얘기하자고 했어.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했단 말이야. 근데 꼭 이거에서만 필요하느냐? 아니라는 거지. 실질적으로 우리는 미분계수의 절대적인 활용은 지금 배울 게 절대적인 활용이에요. 얘는 부수적으로 이런 거를 구할 때 써먹을 수 있다. 부수적인 짜투리들이었고, 실질적으로는 지금부터 배우는 게 여러분들이 미분계수를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실질적으로 얘 때문에 미분계수를 찾은 거야. 이거를 하기 위해서. 알겠지? 자, 여러분들이 이제 배워야 될 게 무엇이냐면, 결론 먼저 얘기하면은 우리는 미분계수를 가지고 그래프의 모양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미분계수를 가지고 그래프를 좀 더 어떻게 정확하게 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프를 그려야지만 나중에 적분 파트에서 뭔가를 할 수가 있거든. 그럼 그래프를 못 그리면 끝나는 거지. 수별 체크를 마저 하고, 이렇게 했고, 여러분들은 어디를 설명할 거냐면요, 우리 106쪽부터 설명을 해나갈 거야. 실질적으로 111쪽이 우리한테는 포인트가 되는 부분인 거고, 그거를 이용해서 121쪽의 함수의 그래프까지 연결을 시킬 거고, 이 세 개가 연결이 되는 거고. 그래서 선생님 저번 시간에 그랬잖아. 이 세 개는 한꺼번에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앞에서 자른다. 기억나지? 맞나? 나만 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미분계수가 의미하는 거를 이제는 생각을 할 거야. 우리 이차함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이차함수를 생각하면은 y는 fx라는 이차함수가 주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야. 그럼 이차함수는 얘를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고 얘기하고, a의 값은 0이 아니다라는 전제가 있어야지 이차함수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특징은 a가 0보다 클 때와 a가 0보다 작을 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문제를 풀었어. 그치? 항상 이차함수는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모든 게 풀이가 틀려지지. a가 양수일 때는 아래로 볼록이라는 그래프가 주어진 거고, a가 음수일 때는 위로 볼록이다라는 그래프가 주어져. 자, 이차함수에서 제일 중요했던 게 뭐였지? 우리 이차함수 풀이하다 보면 꼭 항상 신경 써야 되는 게 있었어. 없었어? 그냥 풀면 됐어? 이차함수에서 제일 중요했던 건 뭐야? 꼭지점이야. 이 꼭지점이 이차함수에서는 되게 큰 역할을 해. 그 역할을 하는 게 이유가 뭐냐면은, 얘를 봤더니 아래로 볼록이라는 건 어떤 개념으로 들어가냐면, y의 값이 작아지다가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다시 y의 값이 어떻게 돼? 커지는 점이에요. 위로 볼록이어도 y의 값이 커지다가 다시 y의 값이 작아지는 점을 우리는 꼭지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한테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우리 미분계수라는 건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함수 파트에서는 접선의 기울기라고 했죠. 그치? 그치 얘들아, 중요해. 이번 1교시가 중요해. 1교시에 모든 걸 웬만하면 다 설명할 거야. 왜? 2교시에서 개념 설명하면 너희들 졸기 시작하지. 그 전에 난 설명을 끝낼 거야. 여기 하나 이거 하나로 모든 설명을 끝낼 거야. 왜? 너희들이 익숙한 함수니까. 아직까지 3차 함수 4차 함수 익숙하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2차 함수로 다 설명을 끝낼 거야. 자, 그럼 보자. 접선의 기울기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 파트, 즉 얘 표준형으로 한다면 얘를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라고 한다면 대칭축의 방정식은 x는 p라는 직선이 되는 거죠. 그치? 얘도 만약에 마찬가지로 대칭축의 방정식은 x는 p가 돼. 근데 이 p를 기점으로 자, a가 양수일 때는 x의 값이 커질 때 y의 값은 뭐해지는 거? 작아지는 부분이지.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감소하는 부분이다라고 얘기해요. 대칭축은 지나니까 x의 값이 커질 때 y의 값도 따라 커지는 무슨 구간? 증가하는 구간, 증가하는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p보다 작을 때는 x의 값이 커질 때 y의 값이 커지는 증가하는 구간에서 p를 지나면서 x의 값이 커질 때 y의 값은 작아지는 감소하는 구간이 된다는 거죠. 그 기준이 뭐를 기준으로 잡는다? x는 p라는 꼭지점의 x좌표를 기준으로 잡는다. 그런데 봤더니 a가 0보다 클 때는 오른쪽이 증가하는 거고 a가 0보다 작을 때는 왼쪽이 증가하는 부분인 거잖아. 근데 이 증가하는 부분들을 봤더니 접선의 기울기를 찾으면 여기에서 접선을 그어봐. 어느 점에다가 접선을 그으던 증가하는 부분에 접선을 그으면 무조건 무슨 값이 나온다? 양수값이 나온다. 증가하는 부분에 미분 개수값은 무슨 값이 나온다? 양수값이 나온다. 증가하는 부분에 접선의 기울기는 무조건 양수값이다. 마찬가지로 감소하는 부분에 접선을 그려보면은 어느 구간에다가 감소하는 부분 어느 점에다가도 접선을 그어보면 기울기가 다 뭐 된다? 감소하는 부분은 접선의 기울기가 뭐 된다? 음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기하학적으로는 여러분들 이해됐어? 증가하는 부분에 어느 점에다가 접선을 그으던 다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직선이 그려지는 거고, 감소하는 부분에 어느 점에서든 접선을 그리면 오른쪽이 아래로 내려가는 빈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죠. 이게 중요해. 이걸 모든 걸 다 할 거니까. 너희들이 이것만 이해하면 3차, 4차, 5차, 6차, 100차가 나오던 그래프를 다 그릴 수가 있어. 모든 다항함수의 그래프를 다 그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야. 이것만 알면. 자, 너희들이 매칭시켜야 될 건 뭐다? 증가하는 구간은 증가하는 구간에서 접선을 그리면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접선이 그려지기 때문에 미분계수값이 무슨 값이 나온다? 양수값이 나오는 거고, 감소하는 구간에서 접선을 그리면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직선이 그려지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값, 즉 미분계수값은 무슨 값이 나온다? 음수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느 점에서 미분계수를 찾았더니 양수래.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어? 얘는 증가하고 있는 구간의 점이구나. 미분계수값을 찾았는데 음수값이 나왔어. 그럼 우리는 무엇을 인지할 수가 있고, 얘는 감소하는 구간에 있는 점이구나. 증가하고 있다라는 건 뭐야? 무조건 오른쪽 위로 올라가야 돼. 여러분들 그래프를 그릴 때 x가 증가한다라는 표현은 왼쪽에 있는 값에서 오른쪽으로 그래프를 그려나가라는 뜻이야. 우리 항상 얘기하면 x는 항상 증가만 해. x 감소할 때 뭐 y값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따진 적 있어 없어?
없어. 왜? 골치 아프니까. 그러니까 x는 무조건 뭐 한다? 증가해. 여러분들 x축 봐봐. 왼쪽으로 갈 때 커져? 오른쪽으로 갈 때 커져? 오른쪽으로 갈 때 커지잖아. 그래서 모든 그래프는 어디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리는 거야. 왜? x값이 커지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릴 때 그래프가 아래로 내려가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감소라고 얘기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릴 때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증가라고 얘기해. 그러면 미분계수가 양수라는 건 오른쪽 위로 그리라는 뜻이야. 미분계수가 음수라는 건 오른쪽 아래로 그리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눈치챌 수 있는 게 뭐냐면 f'x가 0보다 크다라는 말은 유식하게 뭐라고?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프를 그린다면 요거 아니면 요거야. 물론 너도 있어, 직선도 있겠지. 그래프 종류가 몇 가지밖에 없어? 이 세 가지밖에 없어. 증가하는 구간에 그래프를 그린다. 오른쪽으로 그릴 때 무조건 위로 가야 돼, 그래프가. 자, f'x 값, 즉 미분계수가 0보다 작다라는 건 감소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럴 때 그래프를 그리려면 오른쪽 아래로 가야 돼. 그럼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 요런 식으로 그리거나 아니면 요런 식으로 그리거나 아니면 요런 식으로 그려. 그래프 종류가 뭐밖에 없다? 세 가지밖에 없다. 그래도 다 일률적이지. 오른쪽 아래로 그릴 거냐? 오른쪽 위로 그릴 거냐? 그럼 막연하게 그리는 것보다 감이 조금 더 디테일해지겠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돼. 이거 기억하기 어렵겠어? 만약에 이게 어려우면 뭐만 먼저 외워? 얘만 먼저 외워. 오늘의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f'x 값, 즉 미분계수, f'x에다 a 값을 넣었을 때 나오는 미분계수가 양수면 증가한다. 미분계수 값이 음수이면 뭐한다? 감소한다. 알겠지? 이거는 우선 지금 당장 외울 수 있겠어? 이게 돼야 돼. 이게 돼야지 이제 우리 오늘 3시간 동안 수업하면서 서로 간에 의사전달이 돼. 이게 안 외워지면 의사전달이 안 돼. 선생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얘 f'x가 미분계수가 0보다 크니까 이렇게 그려줘. 그럼 그게 이해가 안 되면 뒤에 그래프까지 넘어갈 건데 그게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야. 이거는 두 개 외우는 건 어려운 건 아니겠지? 대꾸가 안 하는 거 어렵다는 얘기야? 얘들아, 설명이 끝났잖아. 나 이번 시간에 끝내야 돼. 벌써부터 졸기 시작하는 애가 존재하기 시작했어. 넌 한 번만 더 주면 네가 나한테 보낸 카톡을 저기 바깥에다 게시해 놓을 거야. 김일성의 액자처럼 그냥 거기에다 붙여놔 버릴 거야. 전 더 좋아할 것 같아. 그걸 걸어놓는 거.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했다면은, 자, 증가 감소 파트는 이게 설명이 끝이야. 지금 여러분들 106쪽에서 107쪽을 다 설명을 한 거야. 106쪽, 107쪽 이 두 개를 지금 길게 설명해 놓은 거거든. 결론은 이 두 개야. 106쪽, 107쪽은. 자, 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우개. 복습한 거니까 지우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 자, 미분계수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는 했지. 그럼 너희들은 뭐 하나 생각해내야 되는 게 있지 않을까? 우리 빠뜨린 거 하나가 있는데, 양수일 때 음수일 때 했잖아. 뭐는 안 했어? 대답해줘. 알잖아 뻔히. 다들 알면서 왜 대답은 안 해줘? 말 안 하면 조금 이따 입냄새나. 꼭 이렇게 더러운 예를 들어야지만. 그렇지. 0일 때를 안 했잖아. 양수일 때 있고 음수일 때 했는데, 그럼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 0일 때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좀 헷갈려. 이 0일 때가 제일 헷갈려. 여러분들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 숫자 배웠잖아요. 정수 중에는 1, 2, 3, 4 자연수가 있었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음수가 있었고, 양수도 아니고 음수도 아닌 0이 있었잖아. 그럼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자.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
뭐가 제일 먼저 만들어졌을까? 이거는 다들 대답하던데. 뭐가 제일 먼저 만들어졌다? 양해정수가 만들어졌지. 양해정수라는 건 원래 양해정수라는 수학적 명칭이 생기기 전부터 자연수라는 명칭으로 사용됐었지. 그러니까 양해정수가 제일 먼저 태어났어. 그 다음에 태어난 건 0일까 음수일까? 똑똑한데. 음수가 나중에 먼저 태어났어. 양해정수, 음수 태어나고 맨 마지막으로 태어난 게 0이야. 즉 양해정수는 내가 얼마나 갖고 있다를 표현하기 위해서 양해정수가 나타난 거야. 내가 물건 하나를 갖고 있다, 물건 두 개를 갖고 있다. 내가 갖고 있는 양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타낸 게 자연수야. 그럼 반대로 내가 줘야 될 게 있잖아. 난 몇 개가 필요하다, 또는 몇 개를 줘야 된다. 이거를 이제 음해정수로 표현을 한 거지. 내가 한 개를 필요로 한다, 또는 내가 한 개를 누구한테 줘야 되는데 나는 아직 못 줬다.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음해정수가 표현했고, 0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굳이 0이라는 기호를 만들 필요가 없었거든. 근데 이 수학적 연산의 필요에 의해서 0은 태어난 거야. 실생활에서 0은 필요 없는 숫자였거든. 자, 양수, 음수일 때는 얘기를 했다면 이 0은 참 심오해. 너희들한테는 별로. 너희들한테 제일 좋은 숫자지. 왜? 답이 0 나오는 확률이 크면 클수록 좋은 거지. 더군다나 수 1에서 삼각함수 배우면 마이너스 1이거나 1이거나 0일 확률이 다른 단원에 비해서 월등히 높아. 삼각함수 정 모른다. 그럼 마이너스 1, 1, 0 셋 중에 하나 찍으면 맞을 확률이 다른 거에서는 한 10%라면 삼각함수에서는 한 40%까지 올라가. 삼각함수 모르겠으면 그냥 0 아니면 마이너스 1 아니면 1 답을 쓰면 돼.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럼 맞을 확률이. 알겠지? 자, 어쨌든 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0은 이쪽에서도 양수에서도 필요한 수가 아니고 음수에서도 필요한 수가 아니야. 하지만 양수와 음수를 나누는 경계가 되는 값이잖아. 이 경계는 여러분들 사분면을 설명할 때도 X축이 있고 Y축이 있어. 자, X축은 Y의 값이 0이 되는 직선을 얘기해. Y축은 X의 값이 0이 되는 직선을 얘기해. 자, 이 부분을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여기에서 이 축 위에 있는 점들은 어느 사분면에 속했어, 안 속했어? 안 속했어. 왜? 1사분면의 점이라고 하기에는 2사분면의 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느 사분면에 있는 점이다라고 얘기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사분면에서 아예 빼버린 거고, 지금 우리가 할 0은 이쪽 저쪽에 다 들어가.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 자, 여기에서 개념 하나를 조금은 극한이라는 개념하고 비슷하게 하나를 가야 돼. 답을 맞추면 돼. 선생님이 앞으로 가. 앞으로 가는 걸 우린 증가라고 얘기하자. 알겠지? 앞으로 가. 가다가 딱 멈췄어. 그럼 증가하는 거야, 안 증가하는 거야? 증가하는 거 아니잖아. 양수일 때만 증가라고 했으니까. 근데 다시 앞으로 가. 증가하다가 멈췄다 다시 증가한 거잖아. 그때 이 멈춘 것 증가하는 걸까? 멈춘 걸까? 감소한 걸까? 아니면 답 없습니까? 자, 얘는 증가한다라고 얘기해. 내가 증가하고 있잖아. 멈췄잖아. 다시 증가하잖아. 그러면 증가라고 얘기를 해. 왜? 우리가 할 거는 값이 쭉 커져나가는 거야. 그건 나중에 하고. 하여튼 증가하고 있는 중간에 있는 0은 뭐다? 증가야. 알겠지? 근데 내가 막 앞으로 가다가 멈췄어. 뒤로 갈 거야. 뒤로 가는 걸 감소라고 하자. 증가하다가 멈췄는데 감소야. 그럼 이 멈췄을 때는 증가한 걸까? 감소한 걸까? 우리 아들이 맨날 얘기하는 퀴즈를 낸다고 맨날 알겠어 하고 우리 아들은 대답을 하거든. 찾아냈어 하고서 증가하고 있다가 멈추고 감소를 해.
그럼 이 멈춘 건 증가한다라는 표현을 쓸까? 감소한다는 표현을 쓸까? 넌센스 퀴즈 아니야. 우리 수학하는 거야. 알겠지? 0이라는 건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감소하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어떤 행동 사이에 0이라는 건 어떨 때는 증가한다, 어떨 땐 감소한다, 어떨 땐 변화가 없다. 이거를 나눠서요.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는데 증가하다가 멈추고 다시 증가하면 그건 증가야. 감소하다 멈추고 다시 감소하면 감소야. 증가하다 멈추고 다시 감소로 내려간다. 그거는 멈춤이야. 공을 생각하면 돼. 공을 위로 던졌어. 그럼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겠지. 그럼 올라가다가 언젠가는 떨어지기 직전에는 뭐 할까? 멈추겠지. 그게 물론 순간, 찰나이긴 하지만 순간적으로 멈춰야지만 뭐가 돼? 방향전환이 돼. 위로 가다가 내려오려면 반드시 내려오기 직전에는 뭐 되는 값이 있다? 멈추는 값이 존재한다는 거야. 아래로 볼록인 얘가 있는데 y의 값이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를 해야 돼. 그럼 감소하다 증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인 점? 멈추는 점이 존재한다고. 이 멈추는 점을 우리는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찾았더니 뭐가 되더라? 0이 되더라. 멈추는 점에서 점이 뭐가 되더라? 0이 되더라. 0이라는 건 여러분들 어느 한 행동이 잠깐 멈추는 거야. 기울기가 감소하다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즉 마이너스 값에서 양수 값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슨 값? 0이라는 값을 지나가. 반대로 위로 볼록이라면 증가하다가 감소하려면 반드시 무슨 점? 0이라는 점을 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이 0이라는 점을 이 함수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어? 꼭지점이라고 얘기했지. 꼭지점을 찾는 거를 우리는 무엇을 이용해서도 구할 수가 있다? 미분 계수를 이용해서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항상 꼭지점 구하려면 뭐로 바꿨어요? 표준형으로 바꿨죠. 그렇지?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자. 예를 드는 게 100번 쉬우니까. 자, 선생님이 이차함수인 y는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라는 식이 있어. 여러분들 얘 꼭지점 구하려면 어떻게 써요? 표준형인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2 꼴로 바꿔서 꼭지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1이라고 찾았잖아. 그치?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고1 때까지 해왔던 거지. 꼭지점 찾으려면은 이걸 했던 거잖아. 그러면 우리는 꼭지점은 미분계수가 0 되는 값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럼 얘 도함수 찾아주면 y'은 미분 공식에 의해서 2가 돼. 그럼 얘가 뭐 되는 값? 0 되는 값이라는 거지. 그럼 x의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라고 똑같은 값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지. 어떤 건지 알겠어? 미분계수라는 건 무엇을 찾아내는데도 써먹을 수가 있다? 꼭지점을 찾아내는데도 써먹을 수가 있다. 여기까지 받아들여졌어? 받아들여졌어? 이 필요해.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 꼭지점이 한 개가 아니거든. 꼭지점 여러 개가 나와. 그걸 찾아야 돼. 4차 함수의 꼭지점 찾으라는데 표준형으로 바꾸고 있을 거야? 4차식의 꼭지점 찾으래. 그럼 이런 형태로 못 바꾼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찾을 거냐는 거지. 그때는 뭐밖에 없어? 얘밖에 없다는 거지. 2차 함수야 표준형이라는 게 있지만 3차, 4차, 5차, 6차, 100차가 나왔는데 거기에서 완전 제곱식 만들고 있을 거야? 안 되지. 힘들단 말이야.
이제부터는 우리는 뭐? 꼭지점을 찾는데 무엇을 이용한다? 도함수를 이용한다. 하나 더 늘었지? 미분계수, 즉 접선의 기울기 찾을 때도 뭐를 이용했어? 도함수를 이용했지. 미분계수를 이용했지. 그치? 맞지? 근데 우리 이제는 뭐? 꼭지점 찾을 때도 도함수를 이용해. 단 꼭지점은 미분계수값이 무조건 뭐여야 돼? 0이어야 돼. 꼭지점의 미분계수값은 무조건 뭐다? 0이다. 알겠니? 이게 우리가 써먹을 거야. 그러면 얘를 가지고 선생님 지금까지 맨 마지막에 그래프가 있는데 지금 얘기한 걸로 어떻게 그런 그래프를 디테일하게 그릴 수 있어요? 여기 의미하는 것과 양수가 의미하는 것과 음수가 의미하는 것을 합하면 그래프의 모양이 나온다라는 거야. 알겠니? 간단하게 몇 가지를 하자. 자, 이 다음으로 너희들한테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2차 함수 때는 꼭지점이라고 했어. 3차 함수의 그래프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거야. 예를 들어서 fx라는 식은 x-1, x-2, x-3이라는 3차 함수가 주어졌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거냐는 거지. 당연히 x는 1, 2, 3에서 x축과 만난다는 건 알아. 근데 그게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우리는 모른단 말이야. 즉, 얘의 그래프를 보면 다음과 같이 그려져요. 3차 함수가 여기에 x축이 존재하고 얘가 1이라는 값, 2라는 값, 3이라는 값이 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우리 2차 함수의 그래프도 개형을 배웠으니까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쉽게 생각을 하잖아. 3차 함수도 선생님 그래프 개형 배우면 그럼 쉽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지. 즉 얘는 여기에 있는 점과 여기에 있는 점에서 무엇이야? 증가감소가 변했죠. 그치? 증가감소가 변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이 값이 어느 값인지도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때 얘 함수값이 얼마인지도 찾아낼 수가 있는 거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용어를 한번 변형을 하자. 2차 함수에서는 꼭지점이라고 얘기했다면 이제부터 미분 파트에서는 꼭지점이라고 안 해요. 근데 너희들은 내가 미분 배웠다라는 걸 티내기 위해서 미분 공식이다, 미분 용어가 아닌 또 다른 용어로 미분 배웠다라는 걸 티내는데 우리는 증가감소가 변하는 이 점을 무엇이다라고 한다? 극점이다라고 얘기를 한다. 무엇이다라고 얘기를 해? 극점이다라고 얘기를 해. 이거를 알아듣기 편하게 꺾인 점 할 때 쌍기역이니? 밑에 받침이? 쌍기역이야? 꺾인 점이야? 이거 맞아? 이 격이잖아. 이건가? 꺾인 점 할 때 꺾인. 꺾이다! 이거 맞아? 국어적인 표현? 맞지 않아요? 몰라. 나 한글 잘 몰라. 한국말 어려워요. 나 받아쓰기 되게 못해. 오늘 우리 아들 받아쓰기 하면서 나도 배웠어. 병을 낫다 할 때 받침은 나 밑에 시옷. 알을 낳다 받침은 히읗. 나 분간 못했거든. 병을 낫게 하다. 하여튼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꺾인 점이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뭐 그래프가 꺾였다라고 얘기했어. 알겠지? 그 꺾인 점을 우리 유식하게 뭐라고 한다? 극점이다라고. 근데 너희들이 봐도 올라가다가 내려올 때 꺾인 점이 존재하고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점에서의 꺾인 점이 존재하지. 같은 꺾인 점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모양이 좀 틀리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우리는 무엇이다라고 한다? 극대라고 얘기하고 얘를 뭐라고 얘기한다?
극소라고 표현을 한다. 둘 다 극점인데 하나는 위로 볼록일 때는 극대, 밑으로 볼록일 때는 극소라고 명령을 하자는 거야. 알겠니? 극대라는 건 실질적으로 뭐? 증가하다가 뭐 하기 전? 감소하기 전 값을 극대. 감소하다가 증가할 때의 점을 극소. 증가하다가 순간 멈추고 감소할 때 그 점을 극대. 감소하다가 순간 멈추고 다시 증가할 때의 점을 극소. 두 개를 합해서 우리는 뭐? 극값, 극점이라고 얘기를 해. 극대와 극소가 있어. 이 명칭을 알아야 되고 이때의 함수값을 극대값, 함수값을 극소값이다라고. 선생님 분명히 얘기했어. 극대값과 극소값은 무슨 값이다? 함수값이야. 도함수값이 아니야. 극대값과 극소값은 함수값이야. 극대값과 극소값은 극소고 값으로 쓸 때는 소시고. 그치? 그럼 극대값인가? 아닌데 극소값인데. 어이씨. 사이시옷 언제부터 강조된 거야? 맞네. 얘도 사이시옷 들어가네. 값 붙일 때는 사이시옷 들어가고 극대 극소. 값을 얘기할 때는 극대값 극소값. 사이시옷 왜 넣기 시작한 거야? 나 한글 배울 때는 사이시옷 없었어. 절대값이었고 근데 갑자기 한국 들어오니까 절대값으로 바뀌어 있더라고. 하여튼간 얘네들은 꼭 명심해야 돼. 무슨 값이다? 수값이야, 수값이야. 수값이겠지. 얘도 사이시로 들어가서 함수값이야. 극대극소가 존재하는 도함수값은 얼마가 된다? 뭐라고 했어? 멈추는 값이잖아. 멈추는 값에서의 도함수값은 무조건 뭐 되는 거고? 0 되는 거고. 극대극소에서의 도함수값은 0인 거고 극대값과 극소값을 찾으라는 건 여러분들 우리 최대 최소 문제 풀어봤잖아. 최대값 최소값 찾으라면 무슨 값 찾았어? x값 찾았어? 아니잖아. y값 찾았잖아. 최대 최소 문제는 다 y값을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극대값과 극소값도 무슨 값을 물어보는 거다? y값. 주어진 함수의 y값을 물어본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극대극소값은 함수값, 극대극소는 어디에서 존재한다? 도함수가 0 되는 값에서 존재한다. 근데 미안한데 역은 성립할까 안 할까? 우리 명제 배웠잖아. 극대극소가 0인 값, 즉 극대극소는 도함수가 0인 값에서 존재해. 그럼 반대로 도함수가 0이면 극대극소가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알 수 없다. 왜? 너희들이 안 배우지만 하나가 더 있어. 변곡점이라는 게 있어. 도함수 값이 0이 되는 것 중에는 극대값을 갖는 경우도 있고 극소값을 갖는 경우도 있지만 뭐가 되는 점도 있다? 변곡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게 이제 너희들한테는 안 가르치면서 시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 극대극소는 어디에서 존재한다? 도함수 값이 0일 때 존재해. 얘 역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도함수가 0일 때는 극대가 될 수도 있고 극소가 될 수도 있는데 뭐일 때도 있다? 변곡일 때도 있다. 변곡이다라는 건 이거야. 아까 전에 선생님이 앞으로 가다가 멈추고 뒤로 가면 극대야. 뒤로 가다가 멈추고 앞으로 가면 극소야. 앞으로 가다가 멈췄다 다시 앞으로 가면 방향전환 됐어 안 됐어? 방향전환 안 됐지? 그치? 방향전환 안 됐잖아. 이때는 변곡이야. 니네 과학 못하지?
과학 시간에 이거 하잖아. 어떤 물체가 앞으로 막 가. 멈추기 위해서 반드시 속도는 어떻게 돼야 돼? 줄여 들어가야 돼. 100이었다 순간적으로 0이 될 수는 없어. 그걸 더 찰나